보통 디벨로퍼 분들께서 개발 사업 진행하는 절차를 보면 시장 조사를 하고 가설계를 하고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면 토지 계약을 바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 사업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초보 디벨로퍼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 계약하기 전에 PF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안 하고 토지 계약을 했다가 금융대출기관에 찾아갔더니 PF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PF 대출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는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낮으면 분양성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분양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에는 금방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못 돌려받기가 쉬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 수지상 수익률이 20%도 넘고 하는데도 대출기관에서 PF를 안 해준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PF 대출이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물어볼 데도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브로커 같은 분을 찾아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PF 대출을 좀 일으키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PF 대출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PF 부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PF 대출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규모 넘는 거는 대부분이고 뭐 조 단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금융사에서 대출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합쳐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여러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회계법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이 사업이 안전성이 있구나, 돈을 돌려받기 안전하구나 자료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한 사람 전문가를 통해서 PF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도 높은데 도대체 왜 대출을 안 해주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인데요.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예상 수익률이 종이상에 20%가 넘는다고 해도 금융사에서 분양성을 검토를 했을 때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상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 이자를 50%를 준다고 한들 이 돈을 못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빌려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된다는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분양이 잘 된다는 의미는 분양이 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상품 중에는 크게 주거 상품이 있고 상가 상품이 있는데요. 주거 상품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분양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맞춰진 후에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확인이 된 후에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주거 상품에 PF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상품이 많은 프로젝트 말이죠.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돈을 빨리 돌려받는 게 그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PF 대출이 잘 될까? 주거 상품 비중을 늘리고 상가 상품 비중을 줄이면 이전보다 PF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모르시고 PF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토지 계약을 하고 금융기관을 찾아갔을 때 PF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주거 상품이 많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얼마나 많이 주거 상품을 넣어야 되냐? 최대한 가능한 많이 주거 상품을 넣는 게 좋습니다. 물론 1층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1층에는 상가를 넣는 게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는 주상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거 상품의 바닥 면적과 상업 상품의 바닥 면적의 비율,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7대 3이라고 하면
주거가 70% 이하여야 되고 상가가 3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가 비율에 속하는 상품 중에 오피스텔을 넣을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꼭 관할구청에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오피스텔, 또 주거 상품이다 보니까 분양이 빨리 되니까 최대한 오피스텔을 상가 부분에 넣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거 상품의 총 매출 금액이 PF 대출 금액을 최소한 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주거 상품이 분양만 다 되더라도 대출 빌려준 돈은 돌려받겠네 라는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보시니까 PF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개발 전문기업 테넥스 주식회사의 이지고였습니다.